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관인연품 제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목. 그래서 이 관자가 써 있는데 이 관자는 논리적 검토, 그러니까 문답 형식을 통한 논리적 검토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중론 전체가 다 그 독특하게 이 논리적 검토로만 이루어진 그런 연수 문제집과 같은 그런 그 논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인도 사상문헌들은 이제 그 열거, 그 자기들이 쓰는 그런 세계관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열거하고 쭉 나열한 다음에 그런 개념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의 타당성, 그러니까 올바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 문답 형식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거, 정의, 검토라는 3단계 방식이 이제 그렇게 저술되어 있는데 중론만은 열거도 바깥에서 가져온 거, 외도, 바깥 어떤 다른 학파의 것, 그다음에 정의도 다른 학파의 것, 그다음에 검토는 하긴 하지만은 이거 뭐예요? 검토할 때 열거 정의를 갖다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논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중관학의 독특한 점입니다. 독특한 점. 그래서 자기 학파의 세계관이 없고 중관학은 이 논파한다는 그런 그 격파한다는 이제 파사연정의 이제 그런 점에서 중관학의 특징이 있다. 논리를 통해서. 그래서 중관학은 테크닉이지 내용이 없는 학문이다 해도 됩니다. 중관학은 테크닉의 논리적 테크닉.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실시한다 하면서 심각한 거 이런 것들 갖다가 다 타협하는 테크닉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중론 그 제1장 관인연품의 제일 첫 번째 개성을 여러분 그 번역을 하고 이제 의미를 해설하겠습니다. 그 이제 혹시 기말 시험, 하간 중간 시험은 여러분 과제로 대체하지만은 아마 기말 시험 볼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 볼때 일단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또 평가 이제 점수가 가장 뭐 많이 좌우될 텐데 시험 성적이 근데 저 이 개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개성 먼저 앞 이제 전전 시간에 했던 귀경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개성 같은 경우에도 한문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한문을 그럼 여러분이 한문에 음을 쓰고 제법 부자생 역부종타생 불공불무인 희고지무생 음을 쓰고 우리말 음을 쓰고 번역을 쓰고 이제 모든 법은 뭐 이렇게 번역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 이 뜻이 무언지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음과 이제 한문 개성 구마라 집스님의 번역문이죠. 그 다음에 이 뜻풀이 한문 번역 이것은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그 해설은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제법 부자생, 제법은 모든 법들은 부자생, 스스로 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생은 이제 이 스스로 생한다라는 뜻인데 안이불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하지 않는다. 역, 부종타생, 이 종자는요 영어의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종타, 생하는 것이 아니다. 생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하지도 않고 다른 것부터 생하지도 않고 불공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함께 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공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와 타 여기 앞에 써 있는 자와 타를 합한 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자와 타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이제 공의 의미입니다. 자타 한 것이 공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는 아무 원인 없이 한자 한문 번역을 할 때 그 글자 수를 5글자 맞추기 위해서 많은 글자가 생략되지만은 생략된 거를 되살려서 번역하면은요 부자생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종타생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 그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자와 타가 함께 힘을 합해서 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무인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시고 시는 이시자 시고 이러므로 그러므로 지 알아라 명령문이에요. 알아라 무생 생이 없으면 알아라 무생이면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실제 부정하는 게 자생을 부정하고 자생 타생을 부정하고 왜 모든 것은 발생할 때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타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타가 힘을 합해 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인생을 부정합니다. 자타생해도 되고 자타공생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타란 말이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공자에
그러니까 자타가 힘을 합해서 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니불자가 여기 다 붙습니다. 불자생, 불타생, 불자타공생, 불무인생.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뭐에 대해서 관찰하냐 하면은 생에 대해서 관찰이 생, 발생에 대해서 발생. 그러니까 생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이제 무엇이 생한다고 할 때, 발생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 경우에, 이론을 만들 경우에 네 가지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이 생한다고 할 때, 스스로 생한다, 다른 것이 생하게 한다, 다른 것이 생한다, 혹은 스스로와 다른 것이 이제 힘을 합해 생한다, 혹은 아무 원리 없이 생한다 하는 네 가지 이론을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개성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네 가지 그런 그 생에 대한 이론 전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자생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공생도 틀렸고, 타생도 틀렸고, 그 다음에 공생도 이제 아니고, 무인생도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개성은 여기에는 논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논리가 없죠. 그냥 선언일 뿐입니다. 선언.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 녹화 강의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중론 개성은 이제 그 중에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중론 개성은 총 지금 한문 같은 경우는 455수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55수. 이 숫자는 머리 숫자를 씁니다. 여러분 시를 쓸 때는요 수를 씁니다. 수. 뭐 굴비 생선 같은 경우는 한미, 두미, 미자를 쓰죠. 그렇죠? 뭐 한 개, 두 개. 이제 그런 식으로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단위가 달라지는데, 이 시송은 수라는 말표를 해서 이제 세입니다. 455수의 개성이 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보니까는 이제 논리적 개성이 있고, 그 다음 논리적인 개성이 있고, 논리적 개성. 그 다음에 이제 논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언하는 개성이 있어요. 선언적. 논리는 없지만 선언, declaration 개성이 있고, 비유적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455수의 개성을 다 잘라갖고요. 옛날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제 이걸 갖다가 455장을 다 이 딱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빈방에다가 다 펼쳐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걸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논리, 선언, 그 다음에 비유. 근데 이 중에서 중간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논리적 개성뿐입니다. 중간 논리가. 그리고 이제 선언하는 거, 그냥 일방적인.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중론 귀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가 없어요. 선언이에요.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팔불인 그런 연기. 그 다음에 희론을 정멸하고 길상인 연기를 설해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비유도 아니고 이 귀경계는 선언적 개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인용품의 첫 번째 이 개성도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 양자에서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그럼 왜 자생이 틀렸고 왜 타생이 틀렸고 그 다음에 왜 공생이 틀렸고 왜 무인생이 틀렸는지는 그 주석서에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설명할 때 거의 모든 주석서, 중론 주석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규리논증파의 월칭이 쓴 월칭 짠드라키리띠. 그러니까 이 규리논증파는 프라상기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상기가의 짠드라키리띠 월칭이 쓴 프라산나빠다 정명구론 프라산나빠다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명구는 물론 이게 옛날 그 한문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그런 그 용어가 정명구예요. 정명구론. 일본의 그 야마가치 스스무 산구익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서 정명구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프라산나빠다. 정명구론 누구의 저수냐면은 월칭
월칭도 이것도 현작다가 그냥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정명구로는 동아시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짠드라 기리티, 월칭 그냥 그대로입니다. 짠드라, 원래 이름은 짠드라 기리티인데, 기리티, 기리티입니다. 짠드라 기리티. 그래서 이분이 쓴 이제 이 정명구론 뿌라산 앞바다가 그 버머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너무나 귀한 그 이제 문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이거 우리말 번역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뿌라산 앞바다 이제 제가 구입해 놨습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이걸 번역한 분이 누구냐면 불교 전문학자가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는 불교학 박사도 동국대학 서울 캠퍼스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 그러니까 외교관 보통 외모 55분은 이제 어학의 소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외교관 출신인 분이 번역을 했는데 동국대학 들어와서 박사과정 또 다 마치고 학위도 받으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외교관, 인도의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외교관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별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학의 소양이 있으니까 버머에 아주 매진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버머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여러 권 해서 냈습니다. 아주 참 너무나 그렇게 고마운 작업을 학자들도 전문 학자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그런 작업을 이제 이분이 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도서관 가시면은 이제 이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중에서 판매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중론 주석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주석도 있고 또 제가 낸 책 중에 중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중론 청목서를 번역한 겁니다. 구마라 집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은 중론 청목서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 스님께서 직접 주석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는 책이 중론 무외소예요. 무외소. 제가 이거 귀경계 강의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용수 스님께서 직접 이제 이렇게 번역하셨다고 하는데 뭐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느낌에는 직접 번역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 번역이 아니고 직접 주석하셨다. 이거는 티베트 문만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문만 남아 있습니다. 청목서는 한영만 남아 있고 한영만 남아 있습니다. 뿌라산 앞바다는 버머 원문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여기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중론, 대승, 중간성론, 그 다음에 반야등론, 그 다음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중론, 그 다음에 또 중론, 불호주 이런 여러 가지 주석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개성을 해설을 할 때 어떤 비율 드냐 하면은 씨앗과 싹의 비율 듭니다. 씨앗과 싹. 그러니까 이런 문헌들에서 씨앗과 싹의 비율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 개성을 주석을 합니다. 씨앗, 싹의 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자생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생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씨앗이 제가 이제 팔불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씨앗이 이제 싹이 될 때 싹은 땅 위에 있고요. 땅 위에 아마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이제 보겠습니다. 땅 속에 씨앗이 있고요. 땅이 있고, 나중에 싹이 나와서 싹이 텄는데, 그죠? 그게 싹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씨에 싹이 나오는데, 싹이 결과고 씨가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싹이 결과고요. 결과. 근데 이 싹이 나올 때 싹이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생겨났나요? 발생했나요? 원래 땅속에 싹이 이렇게 있다가 쏙 나온 건가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쏙 나오면 아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것은 씨앗, 둥근 씨앗이었고 나온 건 싹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어린아이가 탄생하듯이 이렇게 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자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싹이 싹 그 자체가 원래 있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싹이 잡니다. 자기 스스로 자자. 싹이 자인데 이 싹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죠? 이렇게 있다가 싹이 그게 흉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생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타생 다른 것이 있다가 나왔을 거예요. 다른 것. 그 땅 속에 이 싹이 아니고 싹과 다른 것이 있다가 그것이 나오겠나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그 이전에 땅 속에 그 싹이 없었다면은 싹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싹이 있어야지만 싹이 아닌 것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땅 속에 싹이 없기 때문에 싹이 아닌 것 다 그런 게 있어갖고 뭐 나중에 싹을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타생 비판이에요. 타생.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생은 자타공생인데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이제 물론 지금 4대 주석서, 그러니까 5대 주석서 이런 주석서에서 하는 걸 제가 그냥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건데 그 이제 자타생은 그러니까 공생은 왜 틀렸냐 하면은 그 자생도 부정됐고 타생도 부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와 타가 힘을 합해서 뭐 싹을 생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자연이 부정된다라고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인생. 이 무인생이 이제 네 번째인데 무인생을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 아무 원인 없이 뭐 싹이 생겼다 할 때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설명한 이것이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자생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타생은 뭐예요? 땅 속에 자가 없으면 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생은 틀렸고 그다음에 자타 공생은 왜 틀렸어요? 원래 자생도 비판되고 타생도 비판되기 때문에 자타가 힘을 합할 수가 없으니까 자도 없고 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무인생은 어떻게 비판돼요? 아무 원인 없이 뭐가 생하는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가지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같이 좀 아주 힘들게 비판하지만은 이것이 원래 주석서에 써 있는 그대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무엇이 발생한다고 할 때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방식을 다 따져봐도 이제 무엇에 비율 들어서요. 그러니까 씨앗과 싹의 비율 들어가지고 네 가지 방식을 다 검토를 해봐도 이제 네 가지가 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발생할 때 거기에 머리 굴려서 이론을 붙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 네 가지 이론 다 틀렸구나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이 발생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무생이다라고 지금 여기에 써 있듯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무생이다. 무생. 시고지 무생.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범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생의 원어가 우뚝바다예요. 우뚝바다. 생의 원어가 우뚝바다인데 그러니까 자생하면 우뚝바다인데 우뚝바다는 이 의미가 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말로 이제 생 발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보통 또 우뚝바다는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 하면은 이거는 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기, 일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연기할 때 연기의 그 범어 언어가요. 연기의 범어 언어가 프라티티아사 무티바다입니다. 프라티티아사 무티바다. 이 팔불교 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팔불교에서 이제 먼저 강의할 때 나왔습니다. 귀경계 연기법을 설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할 때. 그래서 연기가 프라티티아삼 하면은 연이 후에 조건 의존해서 우투바다 기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중론의 제일 첫 번째 챕터인 관이념품이 이게 바로 연기에 대한 관찰이에요. 연기.
관연기품이라는 얘기했죠. 관인연품 써 있듯이.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조건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연기입니다. 근데 조건에서 결과가 기한다, 생한다.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가 생한다, 기한다. 원인에서 결과가 생한다,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그 발생하는 거를 따져보니까 발생이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연기의 기를 따져보니까 연기는 뭐예요? 연기는 불기예요. 불기가 뭐예요? 일어남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불기. 진정한 연기는 불기다. 불기 해도 되고 뭐예요? 무기 해도 돼요. 무기. 진정한 연기는 일어남 없습니다. 무기인 연기, 불기인 연기. 다시 말해 뭐예요? 기자가 생과 같기 때문에 무기인 연기는 불생인 연기예요. 불생인 연기입니다. 불생인 연기 어디서 봤던 거예요? 팔불기에 나오는 겁니다. 팔불기. 그러니까 귀경계에서. 불생불멸 불상부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생불멸인 연기, 불상부단인 연기에서 이 팔불 전체가 다 연기를 꾸며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불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였죠? 불생, 안우뚝바다. 그죠? 우뚝바다를 부정하는 거. 이 앞에 안자가 붙어갖고, 안자. 팔불의 제일 앞말이 됐습니다. 안자가 붙어가지고서 안우뚝바다. 그러니까 안우뚝바다인 프라티티아 사무뚝바다. 안우뚝바다인 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연기는 뭐예요? 불기인 연기다. 진정한 연기는 무기인 연기다. 진정한 연기는 불생인 연기다. 다시 말해 팔불계에서 제일 앞에 불생을 논증하는, 연기가 불생임을 논증하는 그런 챕터가 바로 관이인연품인데, 제일 첫 번째 그런 개송에서, 그렇죠? 이 개송에서 이제 왜 불기인지를 증명을 합니다. 선언합니다. 왜 불기인지. 왜? 자생해도 돼요. 자생해도 되고, 불자생해도 되고, 불자기, 일어날 기자 써가지고서 불자기 해도 됩니다. 자기도 틀렸고, 불종타생도 되고, 불종타기도 틀렸고, 공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인기도 틀렸어요. 무인생자, 이 생자를 다 기로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기자가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기, 타기, 공기, 무인기,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 같은 말이에요. 근데 네 가지 방식으로 기에 대해서 이론을 좀 붙여주려고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진정한 연기는,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연기인데, 연기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진정한 연기는 불기다. 귀경계에서 처음 얘기하듯이, 다시 말해 진정한 연기는 이제 불기이기도 하지만 한쪽도 반대 측면을 얘기하면 불멸이다. 불멸, 불기불멸이에요. 불기불멸. 연멸, 연생할 때 그게 연멸, 연생이 불기인 연기이고, 그 다음에 불멸인 연멸입니다. 연멸. 그래서 이제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을 다 타파하는 연기법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말로 표현된 이상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기는 말로 표현되지 못해요. 일어난다 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연기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난다, 기한다, 생한다. 그래서 일어난다가 스스로 일어난다, 남이 일으킨다, 공생, 뭐예요? 자와 타가 함께 힘을 합해 일으킨다, 무인생, 원인 없이 일어난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불계 가운데, 팔불중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불생을 논증하는 그런 장이 바로 관인연품이고,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이 뭐였죠? 불내, 불출, 불거였죠? 팔불계에서 불거를 논증하는 그런 장이 제2장입니다. 2장. 관거래 품할 때 거래도 되어 있지만은 계속 거에 대해서만 관찰합니다. 거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종 불생계, 이제 지금 이 개성을 이제 불생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사종 불생계다. 사종 네 가지 종류의 불생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종 불생계. 그 다음에 이 사구는 사구인데 네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때는 자타 공 다음에 원래 뭐예요? 비자 비타가 되는데 무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사구를 정식 사구가 아니고 의사 사구, 유사 사구,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은 이제 그대로는 아닌
그런 사고다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 의미 해석하겠습니다.